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AWS 커뮤니티 데이에서 AWS 캔드라를 활용한 검색 엔진 구축하기 세션에서 발표를 맡은 AUSG 권기호입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이제 간략하게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에 전공하고 있고 AWS KRUG 대학생 모임인 AUSG 7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작년부터 소프트웨어 마이스트로 13기를 시작으로 백엔드 개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현재는 이제 백엔드와 클라우드 아키텍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커피챗이나 커뮤니티 활동을 좋아해서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으시다면 이제 밑에 적힌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발표에서 얘기할 내용들입니다. 먼저 기존의 검색 기능 및 엔진을 구현하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고 머신러닝 기반인 이제 검색 엔진 AWS 캔드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전 세션에서 지훈님께서 캔드라에 대해서 너무 잘 설명해 주셔가지고 저는 주로 활용하는 방법과 그리고 직접 적용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그 후 이제 AWS 캔드라를 활용하여 제가 직접 사이드 프로젝트에서 어떻게 검색 품질을 높였는지 그리고 이를 적용한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먼저 기존의 검색 엔진인데요. 다들 잘 아실 거라 생각하지만 모르시는 분들 위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엘라스틱 서치가 등장하기 전에는 이제 RDBMS, 즉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한 검색 기능을 구현하는 방법이 고안되었는데요. 하지만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고도화로 정형화된 데이터 처리에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적인 한계로 비정형 데이터에 불리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풀텍스트 서치와 같은 검색 작업에서 좀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검색 성능에서도 한계를 갖게 되는데요. 라이크 연산자 그리고 퍼센트 같은 와일드카드를 포함한 SQL에서 패턴 매칭으로 인해 테이블 내에서 모든 데이터를 검색을 할 수밖에 없고 이는 인덱스를 사용하지 않아서 검색 성능에서의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검색 기능에서도 제한이 있는데요. 텍스트의 단어를 변형하거나 유의어, 동의어 검색이 어렵게 됩니다. 최신 MySQL 버전에서는 이제 Ngram과 같은 형태소 분석기를 지원한다고 하지만 한국어에 대해서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또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이제 수직적 확장에 좀 의존적이기 때문에 검색 엔진에서 수평적 확장이 필요한 부분에서의 또 한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관계형 데이터베이스의 구조적인 문제를 시작으로 엘라스틱 서치는 검색 기능을 바탕으로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아파치 루신 기반 오픈소스 검색 엔진으로 이제 무료로 사용 가능하며 검색 엔진 분야에서 가장 지배적인 위치에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다. 엘라스틱 서치가 이 검색 엔진의 효과적인 이유는 바로 이 역 인덱스 방식 덕분인데요. 내용 전체를 토큰화하고 인덱싱하여 특정 단어가 포함된 문서를 검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덕분에 풀텍스트 서치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되고요. 또한 여러 가지 장점으로는 비정형 로그 데이터를 수집하고 한 곳에 모아서 통계 분석이 가능하다는 점이 또 하나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엘라스틱 서치로 집계를 통해 가지고 키반화를 통해서 시각화 또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기존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는 스키마라는 구조에 따라 데이터를 좀 고정시켰는데요. 엘라스틱 서치에서는 샤드라는 걸 통해 가지고 분산 시스템 구성을 병렬적인 처리가 가능한 또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엘라스틱 서치를 활용한 검색 엔진에도 한계점이 존재합니다. 현재도 지금도 되게 많은 데이터가 생성되고 있고 이는 다양한 형태로도 또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은 이제 약 20%가 구조화된 데이터로 이루어져 있고 80%가 여전히 구조화되지 않는 데이터로 기업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음성, 영상과 같은 멀티미디어 데이터나 마이크로소프트 PPT, 워즈와 같은 텍스트 형식의 비정형 데이터가 그 예시인데요. 엘라스틱 서치는 이러한 데이터에 대한 검색 엔진 구축의 한계점이 존재하게 됩니다. 또한 이전에는 키워드 검색이 위주였다면 챗GPT의 등장으로 검색 질의 형태가 또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뭐 what is diabetes, 즉 뭐 diabetes라는 키워드가 아닌 what is diabetes, 다이어비티스가 무엇인지 자연어 형태의 쿼리를 입력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문제점은 검색 결과물에서 단어 위주로 검색이 된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엘라스틱 서치를 이용한 검색 엔진을 구축한 후 이를 what is diabetes라는 자연어 쿼리를 검색을 한 결과입니다. what과 is라는 단어가 많이 포함된 문서가 검색 결과로 반환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는 자연어 처리 및 질의 이해 능력을 갖추지 못한 검색 엔진의 한계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해 볼 수 있는 방안으로 머신러닝 기반의 검색 엔진인 AWS 캔드라에 대해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AWS 캔드라의 이제 설명을 공식 홈페이지에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AWS 캔드라는 기계학습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바탕으로 구조화 및 구조화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 검색 질문의 특정 답변을 반환하는 검색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저희가 주목할 부분은 두 가지인데요. 기계학습 및 자연어 처리 기술을 사용한다는 것과 구조화 및 구조화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 지원한다는 검색 서비스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가지고 이전의 한계점이었던 자연어 질의에 대해서 더 시멘틱한 결과를 낼 수 있고, 또한 구조화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한 지원으로 뭐 PPT나 PDF 그리고 PDF나 이러한 데이터들에 대해서 검색 서비스를 지원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캔드라는 이 세 가지 핵심 구성 요소로 검색 결과를 반환합니다. 먼저 reading comprehension으로 텍스트의 개념을 이해하고 쿼리의 의미를 기반으로 가장 적합한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 다음은 FAQ 매칭인데요. FAQ 매칭은 사용자 쿼리와 일치하는 그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제공하게 됩니다. 도큐멘트 랭킹은 이제 사용자가 질의를 입력하게 되었을 때 그 본래의 의미를 기반으로 관련 문서에 대한 우선순위를 이제 랭킹 순으로 제공을 하게 됩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를 통해서 문서 검색의 관련성을 향상하고 더 나은 답을 제공하게 됩니다. 캔드라의 딥러닝 모델은 14가지 도메인에 대해서 프리테인드 되어 상황에 맞게 결과를 반환하게 됩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이제 PCB를 검색했을 때 문서에서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을 포함한 문서가 검색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IT 도메인에 프리테인드 된 딥러닝 모델 덕분에 PCB를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으로 인지하여 적절한 문서가 저희가 검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제가 구조화되지 않는 데이터를 지원한다고 언급을 했었는데요. 캔드라에서는 이제 데이터 소스로 기본적으로 HTML,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PDF와 같은 텍스트 형식의 데이터도 물론 지원할 뿐만 아니라 이제 데이터 소스 커넥터로 이제 캔드라 인덱스에 추가하고 커넥터 유형을 선택해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 소스 커넥터로 선택하는 것으로 빠르고 쉽게 데이터를 연결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뭐 데이터 소스를 통해 가지고 문서 액세스 권한을 유지한다거나 또는 인덱싱의 특정 주기를 설정해 가지고 이를 안전하게 검색을 할 수 있게 합니다. 아마존의 서비스들 뿐만 아니라 이제 뭐 대표적으로 지라, 또 컨플루언스,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이외에 약 50여 가지 정도 이제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아마존 캔드라의 생성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캔드라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이제 인덱스를 생성을 해야 됩니다. 이 캔드라 인덱스는 데이터 컨텐츠를 인덱싱해가지고 빠른 검색 및 검색 결과를 반환을 지원하게 되는데요. 이전에 첫 번째 세션에서 지훈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먼저 도큐먼트를 가져오고 그 도큐먼트를 텍스트를 청크로 분리하고 이를 벡터 인베딩을 통해서 이제 리트리빙 과정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인덱스를 생성하고 나서 데이터 소스를 연결하여 인덱싱의 대상을 설정합니다. 여기서 캔드라의 장점이 발휘되게 되는데요. 여러 구조화되지 않는 데이터에 대해서 데이터 소스를 여러 개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위 과정에서 아마존 RDS, 오라클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아마존 S3를 데이터 소스를 각각 연결한 후 그리고 인덱싱의 크론 잡을 설정하여 뭐 아마존 RDS는 매일 새벽 2시,
그리고 오라클 데이터베이스는 매일 새벽 4시, 그리고 아마존 S3는 런온 디맨드로 제가 원할 때 이제 싱킹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해당 클론잽에 맞춰 동기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요. 동기화 과정은 이제 두 가지 작업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크롤링 과정으로 분산되어 있는 데이터 소스로부터 데이터를 취합하고 인덱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렇게 동기화 과정을 마치면 세 가지 데이터 소스에 대해서 AWS 캔드라에서 이제 저희가 검색 서비스를 이용해 볼 수 있게 이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앞서 자연어 형태 쿼리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이를 비교하기 위해 튜닝하지 않는 엘라스틱서치와 그리고 AWS 캔드라를 한번 직접 비교를 해봤습니다. What is diabetes라는 문장, 즉 당뇨병이 무엇이냐라는 문장을 검색했을 때 캔드라는 다이어비티스란 단어에 집중해가지고 질의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엘라스틱서치는 이제 what is라는 단어가 많이 포함된 문서도 이제 결과로 반환을 해가지고 정확한 질의에 대한 결과를 반환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 당뇨병의 단어가 아닌 정의를 문장으로 풀어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검색 시 엘라스틱서치의 결과는 결과물에서 단어 위주로 검색이 되게 됩니다. disease, what, when과 같은 단어들에 집중하여 검색이 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반면에 아마존 캔드라는 이 정의에서 다이어비티스라는 정의를 이해하고 이를 검색하여 결과를 반환하는 차이점을 저희가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기반의 아마존 캔드라 검색 서비스는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제가 사이드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AWS 캔드라를 적용해본 경험에 대해서 공유해볼까 합니다. 이해를 위해 앞서 사이드 프로젝트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대학 강의에 대한 이제 대학 강의에서 영상 그리고 음성 수업 자료가 되게 다양한 소스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데이터 소스들을 바탕으로 강의 학습을 도와줄 수 있는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 아키텍처는 해당 프로젝트에서 사용한 아키텍처의 일부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영상 및 음성 데이터가 업로드되게 되면 S3 트리거를 통해서 스텝 펑션을 실행하는 람다 함수가 호출되게 됩니다. 또한 이제 영상, 음성 이외의 데이터가 업로드되게 되면 해당 파일은 그냥 캔드라의 데이터 소스 S3로 버킷에 복사되게 됩니다. 람다 함수에 의해 스텝 펑션이 실행되면 영상의 음성을 이제 텍스트로 변환하는 작업이 진행되게 되는데요. 저는 이때 스텝 펑션을 이용을 했습니다. 스텝 펑션 내에서 트랜스크라이브를 사용을 했는데요. 먼저 스텝 펑션은 복잡한 워크플로우를 관리해주는 서버리스 오케스트레이션 서비스입니다. 이를 통해서 여러 기능 간 플로우를 좀 편리하게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스텝 펑션의 결과로 반환된 텍스트 파일은 이 디스크립션과 그리고 타이틀로 AWS S3의 데이터 소스 S3 버킷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이때 이를 캔드라에서 메타데이터로 이제 인지하게 되는데요. 이 메타데이터가 S3에 저장이 되게 됩니다. 그 후 음성, 영상 파일로 생성된 텍스트를 담은 S3 버킷과 그 이외의 파일이 담긴 S3 버킷은 인덱싱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림에서는 좀 이해 편의를 위해서 두 개의 S3 버킷이 함께 인덱싱된 것을 표현했지만 각각 다른 인덱싱 크론 잡을 설정해가지고 이를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 결과물로 이제 What is PCB라는 검색의 결과로 PCB의 내용이 적힌 문서들을 결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 과정에서 검색 품질을 좀 개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한번 해봤습니다. 먼저 Continuous Improvement라는 과정이 존재하는데요. 이는 사용자의 상호작용 또는 피드백을 통해 가지고 학습을 하는 기술입니다. 이러한 기능을 사용하여 검색 결과를 목록에서 컨텐츠의 우선순위를 재지정해 가지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 관련성을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위쪽 문서를 보시게 되시면 먼저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이라는 개념에 대한 설명이 포함된 문서를 반환하는 것은 되게 적합한 결과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위쪽 다봉, 좋은 피드백을 좀
준 것으로 알 수 있고요. 아래 결과는 이제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을 배우고 나서 이제 뒤쪽에 블락킹이라는 개념을 배우게 되는데, 이는 프로세스 컨트롤 블럭과는 좀 무관한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블락킹이란 개념이 포함된 문서에 대해서는 이제 아래쪽 따봉을 주어가지고 좀 나쁜 피드백을 주어 컨티뉴어스 임프루먼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또한 검색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두 번째 방법으로 렐러버스 튜닝을 진행했습니다. 렐러버스 튜닝은 데이터들의 필드나 속성을 1부터 10까지의 수치로 검색 가능성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이를 이제 높이는 것을 부스팅 과정이라고 하는데요. 날짜 속성을 증폭해가지고 최신 데이터의 우선순위를 높일 수 있고, 또 문서의 특정 필드를 좀 증폭을 해가지고 그 문서 필드의 중요성을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제 서비스에서는 이제 영상의 음성을 텍스트로 변환하는 결과가 가장 중요했기에 이 필드인 디스크립션 필드의 중요도를 좀 10으로 최대한 높여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컨티뉴어스 임프루먼트와 릴레번스 튜닝 방식으로 검색 품질의 향상에 좀 기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검색 결과에 또 다른 문제가 존재하게 되었는데요. 먼저 프로세스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프로세스를 설명하는 강의가 있었지만 프로세스에 대한 그 정의를 정확히 내리는 그러한 문장은 없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프로세스에 대한 뚜렷한 정의가 없어 적절한 문서가 이제 결과로 반환되지 않고 프로세스가 가장 많이 언급된 문서가 반환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로는 라운드 로빈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 무엇이냐, 즉 RR 스케줄링이 무엇이냐라는 질문에 이제 RR과 라운드 로빈을 동의어로 인식하지 못해서 스케줄링에 관련된 문서를 반환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FAQ 매칭 기능을 도입을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을 이제 정의를 해가지고 이를 CSV 파일 포맷으로 업로드 해가지고 최종 사용자 검색 결과를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FAQ로 what is process를 추가하고 이제 검색 질의로 tell me about process를 쿼리하게 되면 해당 FAQ가 검색 결과를 이제 보완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캔드라의 동의어 사전을 이용해서 운영체제 라운드 로빈과 RR을 이제 동의어로 볼 수 있게 특수 용어 사전을 추가를 했습니다. 동의어 사전은 솔라 형식의 텍스트 파일을 추가할 수 있는데요. 캔드라의 동의어를 사용하면 상관관계를 더 쉽게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 도메인에 대한 검색 정확도를 좀 높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FAQ를 추가하고 동의어 사전을 통해서 아마존 캔드라에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결과를 이제 AWS SDK과 스프링부트를 통해서 REST API 형태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캔드라 클라이언트를 통해서 인덱스 또는 FAQ, 렐러번스 튜닝, 데이터 소스의 생성 및 삭제, 그리고 쿼리 조회 모든 것을 다 진행할 수 있는데요. 이제 오른쪽 코드처럼 이제 쿼리를 조회를 하게 되면은 캔드라의 이제 최적의 답변과 FAQ 매칭 그리고 도큐멘트의 랭킹 순으로 제공이 되게 됩니다. 이를 적용해 볼 수 있는 데모 기드 레포지토리입니다.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씩 들어가셔가지고 한번 해보시는 것을 이제 권장합니다. 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